올해 70세 되시는 여사님이 상담을 오셨는데요. 이분에게는 몸이 불편한 30대 중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경, 정신적인 장애는 아니라서 잘 관리하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 다행히 어머니께서 아들 명의의 조그마한 집은 장만했더라고요. 다만 이 집에 1억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이 1억 원의 원리금을 갚는데 매월 58만 원, 약 60만 원 정도를 어머니가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적금과 예금에 만기된 돈을 찾으니까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을 좀 불려주고 싶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방문을 하셨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형편없고 돈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1억을 잘 불려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투자 상품은 좀 그렇고 해서 돈 파는 가게 방송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상품이 있더라. 에거팩토리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70세 되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언젠가 혼자 남게 될 아들 걱정이겠죠. 구체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들의 소득,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 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제도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지자체 중심으로 많이 알아보셔야 하고요. 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분도 그래서 방문을 하신 거죠. 자, 어머니 생각에는 일단 목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나중에 아드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연금 기능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배당형 투자 상품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런 목적으로 1억 원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은요. 노년의 하루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합니다. 예컨대 칠순 어머니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부터 들었습니다. 우선 1억 원으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부터 갚자. 왜냐하면 만약 이 어머니에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아드님 명의로 장만해 놓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이 집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어머니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되면 그 대출금을 누가 갚습니까? 당연히 아들은 갚기 힘들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생각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갚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칠순 어머니. 자, 그런 다음에 매달 상환하고 있는 월 58만 원은 이제 굳었죠? 왜? 대출을 갚아버리면 그 58만 원으로 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자.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하셨고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만약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드님을 위해서 1억 원을 불릴 것이 아니라 우선 빚부터 갚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 58만 원으로 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목적은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은 노동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어머니도 언젠가 될지 모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집은 있습니다. 이제 빚은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문제는 뭐죠? 연금이죠. 월 소득이죠. 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매달 적금식 투자를 해보자. 월 58만 원이 굳었으니까 그 돈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당연히 연금형, 다음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자. 그런데 이것도 설사 제가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관리하는 자문 상품에 가입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인 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을 받더라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두 번째, 현재 아드님이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10만 원 정도 붓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임의 가입 중인 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어떨까? 어쨌든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죽을 때까지 누구가 되었든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월 58만 원을 목표는 연금이다. 이것을 적금식 투자, 연금저축, 개인이 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도 일부, 그 다음에 이미 가입 중인 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데 일부.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내면 아들의 몸이 불편하니까 아드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아드님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만약의 경우가 생기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만 원 정도 내는 것을 한 20만 원 정도로 더 많이 낸다. 자, 그런 다음에 남는 돈으로 개인연금저축, 연금형 적금식으로 가입하자.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 상품이고 또한 언제든 필요하면 목돈으로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만약 그런 경우에는 목돈으로 찾았으면 세제 혜택은 포기해야 하지만 어쨌거나 비과세 상품으로 또 연금으로 먼저 준비하고 만약의 경우 목돈으로 찾아 쓸 수도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재무상담 과정에서 어떤 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정리하면 첫 번째, 목돈 1억 원으로 투자하는 대신 투자를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먼저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주택부금, 원리금 상환액이 남는데 그 돈으로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 높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는 여윳돈으로 매달 적금식 투자로 연금을 준비하자 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혼자 살게 될 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이상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불러서 정부의 지자체 중심의 정부에서 지원받을 혜택까지 고려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상담 말미에 이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들처럼 1억 원짜리 가입하러 왔으니까 자문상품에 가입시켜주면 될 텐데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죠? 저를 배려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요, 돈 파는 가게 유튜브를 2년, 3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 심지어 5년, 6년 이상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독자분들이나 시간을 내어 상담해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의 노후가 재정적으로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 자문도 같이 좋아집니다.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예컨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공유하기, 좋아요 지금 다 클릭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마음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돈 파는 가게도 계속 성장하고 바인 투자 자문도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몸이 불편한 30대 중반 아들을 걱정하는 70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형편은 다르겠지만 오늘 사례를 통해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재정적인 면에서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